안녕하세요. 지은의 학원 세연쌤입니다. 오늘은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부에 반영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반영되는 항목에 대해서 어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부 반영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육부가 2018년도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반영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년 대입 전형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22학년도부터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 경력 기재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이 시작됐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 및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이 폐지됐습니다. 즉, 반영되는 항목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창체입니다. 여기서 교과에는 방과 후나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은 들어가지 않고 성적 정보와 매년 과목당 500자의 세특이 들어가고요. 행특은 담임 선생님께서 매년 500자씩 써주셔서 총 1500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창체의 경우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을 제외한 자동 봉진만 반영 사항인데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은 500자로 자율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반영, 미기재입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 봉사활동은 미반영이고 진로활동은 진로희망 분야 미반영에 연간 700자입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출결, 성적, 세특 들어갑니다. 자율활동, 창체동아리, 진로활동, 학교 봉사활동, 행특 들어갑니다. 진로희망 분야, 수상경력, 자격증,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대입 반영 항목을 대폭 줄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육부 답변 보여드릴게요.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 생활을 직접 관찰, 평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한 활동, 교사 눈에 띈 활동만으로 대학에 보내야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셀프 학생부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훈령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엄중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학생부를 위해서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작성하시는데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놓칠 수도 있는 나의 노력의 요소에 대해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설에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등을 쉽게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란 뭘까요? 자기평가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작성하고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동료평가서는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료평가서는 아직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기평가서의 경우 많은 학교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서를 작성한다고 그대로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를 작성하시는 선생님께 나의 노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평가서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자기평가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1번. 이 과목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했던 노력은 무엇인가? 학생의 학업 태도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본 학생의 태도를 바탕으로 납득이 간다면 이 학생이 학교 밖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학생부에 써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과목에 대해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본 주제가 있는가? 학생의 시간 탐구 내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수행평가 또는 그 외에 학생이 탐구를
진행해 결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꼭 진로와 관련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연관이 있다면 진로와 관련 있는 탐구를 진행해서 진로 역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인데 사회 시간에 인권 문제를 다뤘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권 문제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AI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봐도 좋겠습니다. 3번,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나 창체 활동 또는 일상에서 적용한 경험이 있는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한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학생이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 있던 주제를 여러 교과나 활동에서 다각도로 탐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에서 입학사정관에게 바라봐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사회시간 인권 문제에 관해 했던 탐구를 바탕으로 동아리에서 AI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만약 동아리에서 글자 수가 모자라서 학생부에 이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교과 세특에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리나 세특 두 가지에서 모두 다 이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5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먼저 볼게요. 5번, 이 과목을 공부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는 무엇인가? 아까 2번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권 문제 변화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고 해볼게요. 그 탐구를 위해 내가 활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책 또는 AI and Society 같은 저널을 쓸 수 있겠죠. 대신 이때 논문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논문을 활용했다면 그 논문을 작성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관을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4번,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강화된 능력이나 변화된 생각이 있는가?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5번에 나올 학습 과정에 대한 결과로서 진로와 관련된 역량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 있겠죠? 이때 진로인으로서의 다짐 등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6, 7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6번, 이 과목에서 수업 중 발표나 질문에 열심히 참여했는가? 당연히 적극적인 수업 태도가 중요하고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했던 탐구학습에 연관시켜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탐구학습을 한 뒤에 공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탐구를 수업 시간에 또는 포스터 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7번, 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 내가 아는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할 정도로 교과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가?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인성을 갖추었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교육 분야 진로를 희망한다면 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 분야 진로가 아니더라도 분명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기평가서를 통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에 비해 성적보다 활동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쉽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성적입니다. 또한 대입에 반영되는 영역이 축소된 만큼 더더욱 교과 학습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반영 항목인 독서와 수상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독서 활동이 반영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독서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인 학업 태도에 대한 설명에서는 물론 면접고사 준비 방법에 있어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변화한 반영 항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라면서 독서가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기평가서를 통해 확인했듯 세특 등을 기재할 때 그 안에 독서한 경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독서활동 사항을 채우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 또는 교과 수업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을 나의 탐구 내용과 연관시켜서 학생부에 녹여내야 합니다. 교내대회의 경우 그 수상 실적 자체로 어필하기 위함이 아닌 내가 선생님들께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우수하게 임했다 라는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탐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니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입에서의 학생부 반영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학생부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